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슈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뉴욕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 앞서 저희 오프닝에도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만 나스닥이 2% 넘게 떨어졌는데 이게 그동안 상승을 이끌어온 기술주들이니만큼 조정을 보일 때가 됐다라는 시각도 있고 이게 정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인지도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네. 예. 뭐 또 지나고 보니까 금요일 날 우리 국내 대부분의 언론이 하루 종일 이제 이스라엘의 중동 공격 얘기를 갖고 뉴스를 다 채웠는데 네. 좀 과민한 반응이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뉴욕 시장의 흐름이 진짜 중동 때문이었나 싶은 의구심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사실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예, 진짜 네.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일 수도 있고 알 마침 수가 없어요. 또 뭐 예.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예. 이렇게 주요 빅테크주들이 급락세도 나왔는데 뭐 오른 종목 수가 더 많고 딴 데서 많이 올랐으니까 빅테크 종목들 그 낙폭 보면은 나스닥이 2%만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 10% 넘게 빠졌는데요. 뭐 예.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20%, 뭐 23%, 그러는데도 지수가 저 정도 했다는 얘기는 다른 쪽으로 이제 좀 가고 있는 거고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조금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지수 선물 빨리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만 뭐 추가 하락보다는 주초에 좀 정신을 차릴까 싶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또 뒤늦게 반도체주 상승 랠리에 참여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상승세가 끝난 건지 아니면은 쉬었다가 다시 날아가는 건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많이 궁금해하시고 예. 저도 궁금하고 모르는 와중에 네. 아실 만한 분이 나오셨죠. 자, 아실란가? 일단 매크로 쪽에서도 그러니까. 전문가시니까 네. 뭐 전반적인 상호 좀 짚어보죠. 디멘전 투자자문의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좀 아실 것 같아요. 다 왔는지 아직 좀 더 남았는지 하락이. 시장이 재밌는 게 모르기 때문에 재밌는 모르기 거예요. 때문에 알면은 또 보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아, 맞네요. 맞네 그 말씀도. 예측대로 움직이면 재미없는 거고. 네, 그러네요. 요즘 시장 좀 불안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게 주말마다 이게 예. 시장이 엄청나게 숙제를 던져줘서 예. 주말을 편히 쉬지 편안하게 못 못하게 가는 지나는. 게 벌써 한 맞아요. 예. 2, 3주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말은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해갖고 그랬고 맞아요. 또 지난 금요일은 좀 사실은 좀 거의 2, 3% 가까이 3% 가까이 빠졌다가 회복하면서 절반 정도는 거의 회복을 했었죠. 네, 사실은. 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린 게 생각보다는 서로 약간 약속 대련 비슷하게 약속 대련. 예. 그러니까 약간 인력 피, 그러니까 소위 인명 피해 없이 예 그런 식으로 가면서 이거는 확전까지는 안 가겠다라는 기대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우려가 좀 과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반등을 했는데 밤 사이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금리 다시 올라가면서 사실은 미국 시장이 이제 조종받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받아들은 숙제가 아직은 해결된 게 없구나라고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말 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약속 대련이라는 말씀 여기저기 다른 매체에서도 들었는데 서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이게 무슨 뭐 서로를 갖다 죽이겠다는 것보다 물론 양국 내에 양쪽 다 이렇게 강경파들은 불만을 표출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스라엘 장성 가운데도 이게 뭐냐 약하다 뭐 이런 식이긴 합니다만 돌아가는 모습은 때는 조금은 또 유치하기도 합니다. 저희 어릴 때 왜 책상에 이렇게 가운데 줄 꺼놓고 뭐 지우개나 잔음 오면 이렇게 막 뺏었다가 뭐 서로 손등도 때리고 맴매하고 하는 이 정도인가 무슨 국가 간에 이걸 갖고 지금 또 전 세계 시장은 또 요동을 치고는 있는데 말이죠. 근데 사실은 전쟁이 지속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돈 문제가 있습니다. 돈 문제. 블룸버그에서 주말 동안 제가 그 유튜브 만들어져 있는 걸 동영상을 봤는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때렸을 때 드론 공격했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때 든 비용이 대략 추산하니까 저가 드론이라 한 3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억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이란의 비용은 예,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맡겨서 아이언돔으로 했을 때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40억 대. 그러면 결국은 계산이 이거 안 몇 되네. 번만 더 하면 안 그래도 이스라엘 지금 제대로 경제가 안 돌아갈 텐데 네. 저걸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일단은 전면전으로 확전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이겠다는 측면에서 좀 다행스럽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뉴스 또 이렇게 나오는 걸 봐서는 네타냐후 총리는 뭐 그냥 잠잠해지기를 원치는 않는지 지금 이제 또 이스라엘은 또 그것도만요. 오늘부터 해서 4월 30일까지가 그 유대인들의 그 6월절 네네. 명절 그렇죠. 기간인가 보네. 네. 그 이제 6월절 관련한 연설을 하는 와중에 지금 하마스에 이스라엘 인질들 잡혀 있다고 그 라파 지구인가 그쪽이 지금 군사적 행동을 또 조만간에 또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네타냐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양반도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도 젤렌스키도 전쟁 끝나는 걸 원치 않듯이 여기도 지금 네타냐후가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때 뭐 바이든이 얼마 전에 그 지나가는 소리로 네. 골칫거리라고. 네타냐후가. 네네. 근데 미국 정치 낙폭은 좀 과했지 않습니까? 기술주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결국은 이게 뭐 이건 우리나라도 같이 연동이 네. 돼 있는데 두 번의 그러한 제가 이제 그래서 과거에 이 비슷한 사례 예. 지난 2년간의 비슷한 사례를 한번 찾아봤더니 네. 2022년은 뭐 1년 내내 빠졌으니까 미국은 한 20% 빠졌고 우리나라는 30% 빠졌었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금리가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간 동반해서 같이 올라갔던 그 시점이 2022년 8월부터 한 10월경까지거든요. 네. 네. 그때는 우리나라 환율이 뭐 1,400원대 중반까지 올라갔었고 금리도 거의 4.7, 뭐 네.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는 우리나라가 또 레고랜드 사태, 그렇죠. 우리 예. 자체적인 문제도 있었죠. 예, 그러니까 글로벌 그러니까 연준의 긴축이 진행되는 와중에 레고랜드 예.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그때 조정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의 한 해 동안 30% 가까이 빠졌고 제가 박스에 왼쪽에 박스해 놓은 기간 동안 한 12, 3%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반등을 했다가 작년으로 돌이켜 보시면 얼마 안 지났는데 작년 8월 초에 고점 찍고 또 한 번 10월 말까지 조정을 받았었죠. 예.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6월에 미국 국채에 대해서 피치사에서 강등을 했었죠. 신용등급 강등. 네. 그것 때문에 기간 프리미엄 요구한다 뭐 이러면서 예. 미국 10년물 금리가 5%를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우상승. 그게 이제 8월부터 12월 사이의 일이었거든요. 예. 그때도 보면 우리나라 국채금리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고 유사한 시기가 있었는데 두 번. 그때도 한 12, 3% 유사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네네. 지금 다시 들어와서 4월 달 초부터 지금 보면 지금 시장은 우리 한 6% 정도 조정을 받았고 고점 대비. 네. 그다음에 지금 환율은 이제 1,400원대 한번 트라이했고 그다음에 지금 국채 금리는 그나마 좀 안정적이긴 한데 우리 하반기에 지금 몰려 있는 공공요금 인상 그다음에 국채 발행 물량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금리도 사실 위로 좀 더 올라갈 룸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과거의 두 번의 그 기시감을 놓고 봤을 때는 만일 그 정도의 조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 한 절반 정도 소화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 여전히 아직 그 안심의 그런 끈을 그러니까 이게 안심 너무 하기에는 좀 이르고 긴장할 필요가 좀 아직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상황은 어때요? 저희가 봤을 때 일단 미국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불안감도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지난 한 주나 뭐 연초 이후를 보면 확실히 작년하고 지금 한 달 뭐 연초 이후 이렇게 보면 흐름이 좀 많이 좀 바뀐 네네. 거는 같아요. 근데 지난 한 주를 뭐 연초 이후 한 주 이렇게 놓고 보면 확실하게 그 사이에 많이 올랐던 데들이 조정을 좀 세게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예. 대만, 잘 버티던 대만도 지난주에 많이 빠졌었고요. 반도체 중심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당연히 나스닥 100, 뭐 우리나라 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 상대적으로는 확실히 좀 유럽이 좀 잘 버텼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확실히 지금 현재 환율 불안 급등, 그다음에 금리 상승에 있어서 가장 좀 피해를 많이 본 쪽 그런 쪽이 확실히 아시아권과 IT가 좀 더 비중이 많은 시장들이 좀 조정을 많이 받은 셈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TSMC도 그렇지만 그 전에 네덜란드 그 이름 회사 ASML. ASML부터 시작해서 TSMC. 자, 실적들이 조금 그거 한 데다가 특히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살짝 실적 좋을 때는 늘 미리 사전 발표하다가 안 하니까 시장이 의심은 커졌다. 뭐 이런 이게 식인데.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이제 반도체 쪽 그동안 잘 달려왔던 여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같이 이제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우리도 그동안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좀 오르긴 올랐다지만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같이 또 이 와중에 또 빠져야 되느냐 하는 좀 억울한 심정도 생기고 예, 반도체 쪽은요. 결론도 말씀드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가 덜 올라갔고 덜 그것 올랐어. 때문에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좀 뭐랄까 아쉬움 뭐 이런 게 있어서 네. 여기서 멈추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예. 게 있으신 거잖아요. 일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중심이 돼서 예. AI 관련된 그런 밸류 체인들이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많이 했죠, 사실은. 근데 밸류에이션이 근데 사실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 첫 번째. 첫 번째. 예. 그다음에 네. 두 번째로는 그것 때문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대 높이 뛰기 하는 선수들 같다. 매번 1차시기, 2차시기 계속 조금씩 높여가게 올리면서. 눈높이들이 높아지니까 그거를 소위 충족시키기가 목에 차는 이제 그런 상황. 그래서 여기에 이제 끼얹은 게 매크로 변수들이 이제는 우호적이지 않은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뭐랄까 작은 거에도 상당히 강하게 반응하는 결국은 눈높이가 굳이 말하면 이전에는 좀 너그러웠다가 깐깐해지는 네네. 이런 국면으로 확실하게 좀 가게 된 거다. 그러면 사실 그게 왜 그렇게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투자자들이 사실 최근 들어서 지난 3개월 지나면서 네. 가장 많이 걱정을 하게 된 것들이 최근 3개월 동안 예. 새롭게 다시 부상한 게 인플레이션 재상승 걱정. 예. 이것이 엄청 들었고요. 지금 차트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달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질문하는데 저게 4월 초에 설문조사가 돼서 4월 15일 날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지난 3개월 동안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해서 기억하시겠지만 1월, 2월, 3월 계속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를 뛰어넘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CPI가.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정말로 시장에서 얘기하는 2차 웨이브, 2차 랠리가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70년대처럼 걱정이 이제 확실히 올라가게 돼. 그것 때문에 이제 금리가 따라 올라온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티격태격 하는데 야 이거 진짜 전면전 붙는 거 아니라는 걱정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지난 2주 동안 보시면 2주 전에는 CPI가 한번 시장을 때렸죠. 또 두 번째로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까지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정학 위험이 걱정을 했는데 저 네. 테일 리스크지 않습니까? 예. 꼬리 위험.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발생하면 큰일이야.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거죠. 전면전. 두 가지 전면전이 아니라 서로 본토를 때리는 계속, 거. 예. 이 두 가지가 현실화되다 보니까 시장이 좀 더 과민하다는 표현을 보지만 공격적으로 이제 이것을 시장 가격에다 반영하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저 인플레이션 수치가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 이제 제동이 걸리고 다시 살살 고개를 드니까 이제 시장은 걱정한다는 것이고 또 뭐 뉴욕 시황에서 계속 얘기하는 금리나 기대감의 약화 내지는 지연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대표님 보시기에 결국 영향을 줬다 보십니까? 당연히 줬죠. 그러니까 당연히 줬다. 지금 보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저희 이런 표현 있지만 좀 좌절하는 느낌들을 받으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원래 6월이냐 맨날 이제 원래 예. 3월부터 시작해요. 3월, 예. 뭐 5월, 5월, 6월, 7월 갔다가 가장 최근에 이제 12월까지 예. 밀리고 이제 1회, 2회 뭐 얘기하다가 아예 없다. 왜냐면 뭐 지금 인상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네, 아예 없다. 예. 근데 말이 되는 게 무착륙 시나리오면 무인화가 맞겠죠, 사실은. 그러네요. 노랜딩이면 노컷이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원래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하까지 끌어당겨서 예. 가격에다 다 반영하고 있는데 네.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충분히 포트폴리오에다 배팅을 많이 해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글로벌 큰 손들이 예. 대략적으로 자기 전체 자산 중에서 한 4%에서 5% 사이에서 현금 비중을 가져오는데 네. 3월 달에 이어서 4월 달에 그 대답이 뭐냐면 4.4%에서 4.2%까지 현금 비중을 줄여놨어요. 그러면 네. 그 돈이 저희가 봤듯이 위험 자산에 다 투자가 돼 있는 거죠. 꽉꽉 채워서 제가 지난주에 예. 보여드렸지만 전체 위험 자산 전체 포트폴리오의 3분의 2를 거의 꽉 채워서 주식 채권, 주식과 신용물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꽉꽉 채워놨는데 지금 이것이 지금 보시면 차트에 나왔지만 4.2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꽉 채워난 상태에서 계속 안 좋은 뉴스들이 현실화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좀 더 격하게 반응을 하게 된 거다. 그래서 네. 글로벌 펀드 매니저의 현금 보유 비중은 이게 역발상 신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4%에 근접을 하면 팔아라는 신호인 거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서 공격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소가 한쪽으로 다 몰려 있으면 거꾸로 간다는 거죠. 네. 오히려 눌려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상황 자체를 놓고 보면 이걸 누군가 팔았을 때 받아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다 꽉꽉 채웠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시장 변동성이 당분간은 커질 것에 대해서 염두하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 변동성 말씀하신 김에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시장 변동성 하면 뉴욕 증시에서 이제 빅스인데 빅스가 금년 들어서 이제 제법 움직였단 말입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S&P 500 빅스 같은 경우에 뭐 12, 뭐 12.5 사이에서 이렇게 꼬물꼬물거리던 게 지금 이게 18레벨까지 왔다가 지난 금요일 날은 이게 장중에 21.36까지 갔는데 이게 전일 대비 빅스 자체만으로 전일 대비 18.6% 급등했다가 또 확 이렇게 밀리면서 종가는 이제 한 4% 정도 상승으로 마쳤는데 그래서 다시 18.7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저 강설원자로 유명한 우리 또 저희 채널에서도 자주 그 인터뷰나 발언을 소개하는 톰리 그분은 이 정도 빅스 레벨이면은 통상 이렇게 시장의 패닉셀 내지는 매도는 어느 정도 클라이막스를 지났다. 대충 이제 과매도가 이제 진정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또 반등을 노릴 만하다. 이런 식의 이제 또 강설원자 다운 또 이제 반등 시점을 노려야 된다 하는 이제 의견을 밝히셨어요. 이 빅스가 여기서 이제 더 튀면 이제 곤란해지는데 변동성 근데 쉽게 잦아들지 않는 게 또 변동성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빅스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헤지펀드들이거든요. 예. 워낙 변동을 예. 세게 하지 않습니까? 그 헤지펀드들의 포지션을 보면은 그걸 이제 보통 소위 우리가 기계가 움직인다고 기계. 하죠. 예. 그게 이제 빅스를 많이 끌어올리는데 그게 보통 이제 그 전략적인 CTA라고 불립니다. 컴퓨터 트레이딩 어드바이저리 그렇게 보통 예. 부르는데 그쪽에 사실은 그 지수에 비해서는 지금 최근 연초 들어와 갖고 사실 지속적으로 지금 S&P 500을 비중을 줄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꽤 가파르게. 어허. 거기에 비해서는 S&P 500이 좀 잘 버텨왔거든요. 예. 이제 뒤따라 끌려 내려오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이 뭐 그 소위 이제 낙관론자들 기준대로 좀 안정이 되면 일정 부분 이번 주 정도 지나면 사실은 그 기술적 반등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관건은 우리가 지금 이번 시장을 끌고 왔던 그 M7을 비롯한 네. 빅테크들의 실적이 예. 이제는 호실적만 갖고는 안 되고 호전망까지도 가이던스까지. 예, 가이던스가 세게 나와야만 그래야만 이제 투자자들이 안심을 할 수 있겠다. 네. 근데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JP 모건 때도 한번 봤죠. 그 다음에 ASML, TSMC 이번에 넷플릭스는 호실적 냈는데 네네. 앞으로 가입자 발표 안 한다고 그랬더니 또 한 번 박살나고 전반적으로는 지금 투자자들이 당장 이미 호실적은 당연한 거고 전망을 잘 주거나 전망을 안 보여줘 그러면 이제 바로 소위 이제 처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치하고 눈높이도 많이 높아진 거예요. 그렇죠. 아까 그래서 제가 자꾸 높이 뛰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눈높이가 높아진 것이 이번 주에 상당히 관건이다. 그래서 네. 이번 주에 S&P 500의 한 40% 기업들이 실적 발표합니다. 당장 내일 테슬라부터 해서 이번 주 뭐 메타, 예, 알파벳. 쫙 다 있죠. 예. 예, 그러니까 M7 중에 4개 기업이 이번 주에 발표를 네네네. 하죠. 뭐 다음 주로도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 기업들이 그 사이 시장을 주도했던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가 정말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화면에 나온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M7 기업들의 이익 증가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제 두 나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차트를 갖고 왔는데 이걸 그리면서도 제가 좀 뭐랄까 이때 빠진다고 말하는 게 참 만만치 않은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짙은 파란색 선이 뭐냐면 M7의 분기별 전년 동기비 EPS 증가율입니다. 네. 근데 이게 보면 직전 4, 4분기가 60%대예요.
Y축을 보니까 장난 아니네요. 예, 60%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작년 4, 4분기를 바닥으로 1, 2, 3, 4분기를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익 증가율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네요. 많이 벌었네 진짜. 이게 예. 그러니까 7개 기업을 다 합쳐놓은 거가 예. 저 정도인데 저기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저거보다 훨씬 더 높겠죠. 네, 네.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번 1, 4분기부터는 꺾여서 살짝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 증가세가 둔화된다. 그런 거죠. 이익은 당연히 증가합니다. 예, 이익은 증가. 이익이 주는 게 아니고 증가세. 이 증가율이 예, 예. 좀 줄어드는 줄어드는 거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통 어떤 분은 한 40%대 보고 어떤 분은 30%대 네. 보는데 말이 그렇지 전년 동기 대비 30%대 이익을 내는데 둔화라는 표현을 쓰기가 이게 맞나 그러게요. 싶은 정도의 수준인데 네. 다만 중요한 거는 주가는 그 절대 수준보다는 증가율, 변화율의 함수라는 거죠. 뭔가 상대적인 거.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이에 S&P 500 중에 M7에 지금 저렇게 꺾여도 지금 기본적으로 PER이 시장 PER, M7의 PER이 평균 31배 정도 되거든요. 네. 시장이 20배였기 때문에 50% 이상 그러니까 그 소위 할증 거래된다고 그러죠. 프리미엄으로 거래되는데 저게 만족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적 수준이 웬만큼 눈높이 안 들어오고 전망이 정말로 웬만큼 안 들어오면 그러니까 M7이 시장을 계속 끌고 가는 시장은 적어도 현재의 매크로 변수 상황하에서는 점점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서 왼쪽에 나오는 저 장표에다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대충 상상해서 한번 나스닥 지수를 한번 그려보시죠. 그러면 저 같이 갑니다.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대표님? 예. 2020년에서 21년 사이 많이 올랐고 그러다가 이제 2022년 접어들면서부터 많이 빠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이제 4분기 또 우리 랠리가 좋았고 그러니 저 그래프에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 지수가 그거 했던 것 같고 또 저기다 또 맞춰보니까 연준이 막 금리 올리고 내리고 했던 거하고도 또 맞물리기도 하고 맞습니다. 복합적으로 네. 그러나 지금 어쨌거나 막대기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는 좀 그러네요. 그런데 S&P 나머지 매그니피선트 7을 갖다가 제외한 저 하늘색 색깔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거는 이 지수 자체는 저 빅테크들 때문에 지수가 좀 밀릴 수는 있어도 나머지 또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꼭 수익이 안 난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네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장이 그렇지만 한 두어 달 전부터 제가 그래서 기술주에 몰라타지 못하셨거나 불안한 분들은 에너지나 다른 데로 예, 가셔라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그게 실제로 이제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고 현실화되고 있는 있네요. 거죠. 그래서 뭐 만약에 그 차트를 먼저 보자고 하시면 네네. 그래서 예. 8번 차트에 지금 보시면 미국의 업종별 수익률을 놓고 보면 일주일 연초 보시면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는 순서가 좀 많이 바뀌었다. 보시면은 에너지 업종이 지금 연초 이후로는 이제 1등으로 완전히 올라서 아하, 있고요. 예. 그다음에 통신 서비스가 그다음 2등이긴 한데 여기에 이제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죠. 네. 메타, 뭐 구글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확실히 지난주에는 조금 쉬었고요. 네. 반면에 그 지난주 이후로 이제 금융이 조금 위에 있고 그다음에 저 밑에 저 중간쯤에 보시면 필수 소비자 유틸리티가 연초에 최근 일주일 사이 많이 올라온 겁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지금 확실히 시장의 흐름 자체는 이제 경기 방어적인 그다음에 시장 방어적인 그런 쪽으로 베타가 좀 떨어지는 네네.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시장이 떨어질 때 덜 떨어지는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가 좀 점점 옮겨가고 있는 것을 정확히 나타내주는 미국의 업종별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오른쪽에서 같습니다. 세 번째 빨간 막대가 좀 커 보이는 저쪽이 IT 쪽이니까 저기에 이제 이른바 AI 열풍과 더불어서 이제 막 최근에 그거 했던데 그러다 보니 또 걱정됩니다. 최근에 또 우리 국내에서는 저쪽 관련한 ETF들이 많이 또 뒤늦게 출시가 됐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많이 오르고 나서 출시되는 ETF를 이렇게 소식을 접하거나 소개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이러다 또 우리가 단기적으로 또 이렇게 고생하는 시점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설거지 하러 들어가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짧게 조정이 마무리돼야 되겠네요. 안 그러면 또 고민이 또 깊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글로벌 증시 이제 수익률 이제 최근 이제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오히려 그동안 많이 올랐던 뭐 일본이라든지 뭐 대만, 각권 또 우리나라
나스닥은 많이 빠졌고 유럽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네. 좀 견조한 편인데 유럽은 또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이제 미국은 경기가 너무 좋아서 주식시장이 빠지는 예. 이런 이제 아이러니 이제 경제에 좋은 뉴스가 예. 이 주식시장에는 악재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그러게요. 연출이 되고 있는 건데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연초에는 연준도 그렇고 ECB도 그렇고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가 6, 7번 정도 연내 금리 인하. 예, 금리 인하에 대한 네, 기대가 네, 네. 6, 7번 정도 됐는데 금리 여기서 금리 인상 6, 7번이면 세상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냥 곡소리 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바로 정정. 인하.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준은 사실상 시장에서 기대가 거의 없어져서 지금 보면 한두 번 정도 그렇죠. 잘해야 한 번 뭐 네, 이렇게 네. 줄어들고 있고 이 분위기로 가면은 연내 없을 가능성 그대로 이제 있다고 지금 시장은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나마 ECB는 한 3번 많이 줄긴 했지만 절반 정도 줄었지만 3번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고 한 빠르면 6월부터 첫 금리 인하가 될 수 있겠다. 네. 이제 이런 기대감 예. 때문에 아까 앞서서 우리가 봤지만 전 세계 지금 주식시장에서 지난주 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이 예.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텼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뭐 이탈리아, 스페인, 뭐 프랑스, 스웨덴 뭐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는 잘 버텼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성장률의 격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우상향. 좋잖아요. 예. 예. 1사분기가 지금 2.8%, 예. GDP 나오가 1.8%까지 올라서 올해 연간으로는 2%를 여전히 넘어설 걸로 지금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고 유로존은 계속 좀 빠져서 올해 잘해야 0.5% 성장.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조정받는 것에 아이러니하게도 경기가 너무 좋아서 조정을 받는 그러게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죠. 오늘 코스피는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지수는 2,596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0.4%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838포인트입니다. 최근에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7% 하락이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77,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 1.9%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69,7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0.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37만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9%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8만 8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8% 하락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0.8%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23만 7천 원. 기아도 0.6% 상승 예상되죠. 호가는 11만 1,100원이네요. 셀테리온도 0.9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7만 4,600원. 포스코홀딩스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8만 9,500원이고요. 네이버도 오름세가 예상되면서 호가는 18만 3,500원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소 쪽에서는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 쪽에서는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올 걸로 예상되고 그동안 소외됐던 섹터 위주로 좀 상승이 예상됩니다. 뉴욕 증시 쪽에서도 사실 이제 나스닥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런 시장 분위기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빔 지금 호가에서는 0.4%, 0.8% 반등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2만 8,500원. HLB는 보합 예상되고요. 알테오젠이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7만 1,200원. 엔캠은 3%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9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PSP가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2,800원이고 리노공업도 3.8%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26만 3천 원. 셀트리온제약은 2% 상승이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91,500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7%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호테크닉스가 3.9%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22만 8,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일단 뭐 호가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뭐 엔비디아가 10% 급락했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SMCI도 23%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특히나 이제 소부장 쪽으로 예. 낙폭이 좀 커질 걸로 보이는데 글쎄 좀 뚜껑은 또 열어봐야 알 것 같네요.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죠. 예. 그래도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만 보자면은 지난 금요일 날 뭐 장중에 엄청나게 공포감을 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뭐 2,553까지도 밀렸는데 그래도 200일선에서는 딱
멈춘 애였죠. 그러고 나서 아랫꼬리가 아주 길게 달리는 그런 양상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이걸 갖다 계속 위쪽을 노리자는 차원에서 보자면 좋은 신호는 금년 1월 17일 날 진짜 짱대 음봉이 생겼고 18일 날부터 바닥 잡아서 올라왔던 이번 또 최근 상승 파동에 또한 61.8%가 또 200일선에 걸려서 거기서 받쳐졌으니까 그리고 우리 금요일 날 봤던 저점만 안 깨지면은 뭐 이렇게 추가 편익은 없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또 저 엔비디아나 이런 쪽 뉴욕 쪽에서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저렇게 빠지는 걸 갖고 우리 삼성전자하고 이쪽도 하이닉스도 같이 빠져야 되느냐에 대한 뭐 꼭 그래야만 돼 하는 분위기도 엔비디아 있더라고요. 상승폭 대비로는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못 올랐잖아요. 그러하죠.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미국장의 영향에서 쉽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그런 양상이죠. 저거 대비 그래도 예상가 지수가 좋다는 거는 뭐 미국처럼 아니면 우리 송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매기가 다른 데로 확산된다 이렇게도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많으면 많으면. 그 흐름이 당연히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미국하고 왜냐하면 미국의 포트폴리오랑 한국의 포트폴리오를 달리 가져가기는 어려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비중이 많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미국의 그런 흐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들 저 도대체 이 선물 가지고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들어. 네. 저도 그건 모르겠네요. 아니 예전에는 좀 많이 한다 하면 그래도 만 개 안팎이었는데 요즘은 뭐 16,000개, 18,000개 거의 막 2조 가까운 그러게요. 그런 규모로 순매도와 순매수를 왔다 갔다 하니 무슨 이렇게 추세적인 흐름도 아니고 그게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정말 기계들이 움직이는 기계들이 거예요. 움직인다. 이건 이제 사람이 뭔가 의사 판단하기보다는 이미 짜여진 룰 안에서 네. 지금 변동폭이 커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사실은 매도 주문이 나가고 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거를 해석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 해석하려고 하면 어려워진다.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그 유럽하고 미국하고 상황을 좀 짚어봤는데 왜 이렇게 온도차가 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물론 경기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측면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유럽에 대한 거 이제 이게 환과가 또 연결이 돼 있는데 예. 주말 동안 제가 봤던 거 중에 최근에 유럽 쪽에 대해서 환에 베팅을 하는 분들이 유로화에 대해서 추가적인 하락세, 네. 유로 약세. 유로 약세. 지금 좀 1유로당 1.06달러거든요. 예. 지금 이제 유로가 계속 약세 보이긴 했지만 이거를 이제 과거 한 20년 만에 1대1 패러티. 또 페르티까지 얘기가 나옵니까? 예, 1유로당 1달러. 네. 그럼 대략 그러니까 유로화가 한 6% 빠지는 거를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상에서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절반 정도 되니까 대략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한 3% 이상 좀 올라가는 거. 대략 그렇게 그려보면 지금 한 105 정도 인덱스 기준으로 105 정도에서 한 108에서 109 정도까지는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여전히 강달러 나머지 환 약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열어두고 시장을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본 증시는 좀 살펴보셨습니까? 일본도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지금, 것 같다. 네네네. 지금은 결국은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지금 일본은행 지금 또 뭐 금리 동결 얘기가 예. 지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사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통상은 그러니까 엔화 약세가 가면 주식시장은 좋았는데 그 흐름은 나머지가 지금 보통 안정화된 상태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금리가 전 세계 금리가 같이 올라가면서 환율 약세가 같이 나타나는 거라서 그렇게 보면 위험 선호도 측면에서는 이제는 좀 그 사이 많이 오른 시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려고 하는 경향은 분명 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지금 그 엔화 약세가 여기서 더 얼마나 갈까에 대한 또 고민도 분명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엔화가 여기서 추가 약세가 안 나타난다고 하면 일본 시장에 대해서 소위 일본 주식에 대한 매력도는 충분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조심하는 분들도 있다. 다만 지금 버크셔 해저웨이에서 일본과 관련된 추가적인 사채 발행 이런 게 주말 동안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본 시장에 추가적으로 강하게 들어가는 것이 편안한 투자 시기일까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한 반신반의 하는 그런 반반 정도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앞서 보니까는 지금 큰 손들도 지금 현금 보유 비중이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도 거의 꽉꽉 채워서 성장주 위주로 뭐 AI 관련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손절 타이밍도 놓친 상황에서 사실 이게 손절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은 게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번에 기술점 반등이 예. 아까 주신 대로 다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주 정도에 기술점 반등 기대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트폴리오가 너무 말씀 주신 대로 좀 공격적으로 좀 짜여 있으면 균형적인 포트폴리오로 밸런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보면 최근에 글로벌 큰손들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교체하고 있느냐, 예. 변화시키고 있냐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그런 힌트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최근에 확실히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뭘 하냐면 인플레 재상승에 대한 해지 포지션을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금리 상승에 대한 피해를 줄이려는 그런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보시면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들린 게 소재, 에너지 업종 이쪽을 이 좀 포트폴리오 전략을 저희 개장하고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개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20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뉴욕 증시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 주 단위로 봤을 때 나스닥이 5% 넘게 떨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간 단위로는 최대 낙폭을 기록한 상황이고요. 그동안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 관련주들, 엔비디아가 10% 넘게 급락을 했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SMCI도 23% 넘게 급락하면서 반도체주 하락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도 일단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이 악재 때문에 이제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호가하고 막상 개장하고 보니까 상황이 많이 다르네요. 코스피가 0.9% 올라갑니다. 2,616포인트, 24포인트 이상 올라가고요. 코스닥도 0.3% 상승합니다. 844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관건은 이런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되는지 아니면 축소되는지 여부일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3% 지금 떨어집니다. 77,300원, SK하이닉스가 1.9% 약세, 17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2% 이상 올라갑니다. 37만 5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6% 강세로 주가 80만 원 회복이 됐네요. 80만 2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1% 떨어집니다. 6만 4,500원이고요. 현대차가 2.7% 강세입니다. 24만 1,500원이고요. 기아도 2% 이상 올라갑니다. 11만 2,800원. 셀트리온도 1.7% 상승합니다. 17만 5,9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도 2.8% 강세, 39만 7,500원. 네이버가 1% 올라갑니다. 18만 4,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지금 강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융주들 강세도 눈에 띕니다. 지금 KB금융이 4% 강세입니다. 66,600원. 자, 금융주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건 사실 보기 쉽지 않은 현상인데 신한제주도 3% 이상 올라갑니다. 43,150원. 하나금융제주도 4.7% 강세 54,900원. 키움증권, 삼성생명 모두 1%에서 2.8%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3.9% 강세입니다. 23만 7천 원이고요. HLB도 3.5% 올라갑니다. 10만 3,500원. 알테오젠도 2.6% 상승 17만 2,900원. 엔캠은 2% 떨어집니다. 29만 3,500원이고요. HPSP도 0.4% 올라갑니다. 4만 4,150원. 리노공업은 4% 넘게 떨어지네요. 26만 2천 원. 셀트리온작은 1.3% 상승합니다. 9만 6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3% 올라갑니다. 17만 1,500원. 이오테크닉스는 1.68% 하락. 23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출입 지표 소식 나오네요. 무역수지 26억 달러 적자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좀 견조하게 상승을 보여주는 섹터라든지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은행주, 금융주들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오늘 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주가 좀 급등락이 이어지는 상황이었고 지난주에 한 하루를 제외하고는 연일 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지금 4% 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금융주, 은행주들 강세 지금 확인해 보셨다시피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전선 관련주들이 또 움직입니다. LS가 지금 7% 강세입니다. 13만 4천 원이고요. LS 에코에너지도 3.7% 상승합니다. 19,490원. 가온전선도 지금 3.2% 올라갑니다. 4만 200원이고요. 자,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5% 강세 17만 5,500원이고요. 대한전선, 대원전선 모두 올라갑니다. 오늘 전선 관련주들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튬 관련주들도 올라갑니다. 하이드로 리튬이 8% 강세 5,840원이고요. 포스코 엠텍도 4.9% 올라갑니다. 21,050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4.3%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올라가고요. 그밖에 미래나노텍, 코스모화학도 지금 3% 강세고요. 금양도 2.8% 올라갑니다. 오늘 리튬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튬 포어스도 9%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은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움직입니다. 유한양행이 지금 5% 강세 72,700원이고요. HLB 제약도 4% 이상 올라갑니다. 33,100원이고요. 대봉 LS도 4.2% 상승합니다. 그밖에 지금 웹트론도 2%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한미약품도 1.4% 상승하면서 31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펩트론이 지금 2% 상승하네요. 펩트론이 2% 이상 올라가면서 26,350원. 그밖에 광동제약, 대웅제약도 각각 2%에서 1%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대표주는 앞서 보셨다시피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은행주, 그리고 제약 쪽에서는 비만 치료제, 그리고 리튬 관련주도 올라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996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01억 원, 862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삽니다. 각각 34억 원, 32억 원 순매수, 기관은 23억 원 순매도고요. 오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이 다시 삽니다. 1,435계약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 좀 많이 떨어지네요. 6원 20전 하락한 1,376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확실히 호가하고 반도체만 다 빠지네요. 네, 다르네요. 한미 반도체도 빠지고. 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빠져요. 야, 주식 심플하다. 그동안 많이 올라서 비싼 거는 빠지고 네. 많이 못 오르고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허우적허우적거리던 것들은 이 와중에 이제 다시 또 매기가 들어오니까 또 올라가고. 그러게요. 딱 이렇게 개장초 흐름 보시니까 송 대표님 그게 있으실 것 같은데 느낌이. 예, 다행히 보니까 기관 자금들이 좀 들어오는 것 네. 같아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기관. 예, 특히 보니까 금융주들 네. 관련된 맞아요. 것이 기관 자금이 좀 그쪽으로 집중되는 것 같아서 확실히 금리 상승에 대한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 뭐 이러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제 많이 오른 것보다는 말씀 주신 대로 여전히 좀 싸 보이는 그런 쪽 분야에 대해서 예. 포트폴리오를 좀 방어적으로 구축해 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봅니다. 예. 근데 뭐 각 지금 시장마다 정신이 없네요. 환율은 NDF 시세 반영할 것 같으면 한 8원 정도는 빠져줘야 되는데 네. 시가만 얼추 반영하고 지금 또 한 6원 정도. 예, 그냥 뭐 4원 50전, 60전으로 또 낙폭이 또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금리 채권 시장 조금 이렇게 약한 모습이고 뭐 그런 상황인데 저기 근데 아까 보니까 이 환율 부분도 이제 한번 살피긴 해야 되겠는데 송 대표님 말씀 맞다나 이 기계가 진짜 소위 말하는 알고리즘 매매가 대단하긴 대단한 게 지난 금요일 날 한 10시 조금 넘어서 그 이스라엘이 이란 때렸다는 뉴스 나오면서 모든 시장에서 급락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 손으로 하는 주문은 아닌 거는 분명한 것 같고 못 쫓아가죠. 그렇게. 못 쫓아가고 네, 네. 달러엔만 하더라도 그때 우리 서울에서는 환율이 그냥 위로 팍 튀는데 달러엔 환율은 그때 한 130
154.5060에서 153.60 뭐 거의 원빅 1엔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것도 이 상황이 되니까 A는 또 안전 통화가 되는 거야 했는데 그거 뭐 채 1시간 뭐 몇 분도 안 걸려서 다 원위치 해버리고 지금도 154.70입니다. 결국 155엔 여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이 됐는데 달러 부분 한번 좀 점검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결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강달러가 예상과 달리 연초 이후 지속적으로 되는 네네. 가장 큰 이유는 나홀로 미국 경기가 나홀로 강세이기 예.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그 금리 차 역전이 지금 다들 너무 심해져 있는 거예요. 미국 금리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5.5 우리는 3.5. 네. 너무, 그게 예. 이제 그 기준금리고, 네, 기준금리고. 그러니까 시장금리 10년물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가 한 100bp 정도, 그러네요. 1%포인트 네.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대략 이제 그것이 이제 지난 한 5년 사이에 가장 심하게 지금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낮은 금리를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사실은 환으로 매팅을 해야 되는 들 입장에서는 굳이 낮은 시장에 그 환을 살 이유가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금리가 낮은 시장. 통상 그래서 이게 캐리 트레이드라는 걸 생각해 보면 당연히 높은 금리 시장에다가 대표적으로 멕시코 같은데 이런 예. 데다가 그러니까 N으로 일본에서 빌려서 멕시코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그 캐리 트레이드를 엄청 먹는데 N 페소까지 그러니까 멕시코 페소까지 세지면서 사실은 작년 1년 동안 최고의 성과를 낸 것이 그런 엔캐리 중에서도 엔캐리 중에서도 멕시코 채권을 채권 사는 거. 사고 N으로 빌리고 예, 이거였거든요. 예. 이게 S&P 500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어허. 나스닥보다도 좋았고.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의 변동성은 매일매일 바뀔 텐데 금리 차가 역전된 것이 좁혀지지 않으면 환율의 변동성이 쉽게 되돌아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금리가 다시 올라갈 지금 하늘을 중심으로 다시 올릴 가능성이 있을까로 이제 그 귀결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상황은 누가 놓고 봐고 물어봐도 쉬워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주도적으로 환시장을 끌고 가기보다는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어찌 보면은 이런 표현 그렇지만 처분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으로 좀 전 세계적으로 다 예. 그렇게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좀 마무리를 못 지었던 내용이 그거. 그 예. 큰 손들이 보면 인플레이션 상승을 대비하고 금리 상승을 좀 대비하는 전략,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 내용 좀 들어볼게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모든 포트폴리오에 제일 지금 꽉꽉 채워 있는 게 기술주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한 달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게 소재 업종,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는 주식시장의 업종으로 따지면 소재하고 에너지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늘여놓은 것이 소재 에너지 업종이 있고 자산군으로 놓고 보면 원자재 비중을 확실히 늘렸다. 그래서 한 달만 놓고 보면 최근 한 20여 년간의 달수로는 가장 높게 많이 올린 달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가 지금 많이 산업분석 네, 위주로 네. 좀 올라가고 있죠. 반면에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채권을 많이 줄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채권 금리 고점 치고 내려올 거야라는데,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해줘서 금리는 내려올 거기 때문에 채권을 꽉꽉 담아놨다가 이제는 손든 거죠. 그래서 이제 채권을 팔기 시작했다라는 거. 여기서 결론적으로 우리도 일정 부분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도 좀 이렇게 중립적으로 좀 바꾸고 있다는 거를 감안하시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 교체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원자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뭐 구리도 그렇고 최근에는 뭐 원자재뿐만이 아니라 코코아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리튬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사이에 사실 2년간 예. 지금 물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거는 미국의 서비스 물가죠. 예. 인건비 올라가고 예. 전 세계적으로. 반면에 지난 2년간 물가를 내리는 하향 압력이 가장 큰 것이 소위 이제 상품 가격이 내려오면서 네. 그러니까 유가도 내려오고 관련된 기타 뭐 같은 뭐 곡물도 내려오고 다 같이 내려오면서 영향을 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제조업 지수가 한 2년간 침체였어요, 사실은. 네네. 근데 글로벌 제조업 PMI가 올해 들어와서 다행스럽게 최근 3개월간은 우상향 하면서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좀 밋밋해 보이긴 하지만 왼쪽에 보시면 제가 50선에다가 선을 그어놨는데 지금 녹색 선이 위로 지금 50 이상으로 올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PMI 지수라는 거 50이 넘어가면 전달 대비 확장.
그다음에 50 미만으로 가면은 수축 뭐 이런 국면인데 지금 이것이 이제 확장 국면을 오래간만에 돌아서면서 런던 금속거래소 LM이라고 보통 하죠. 네. LME 지수가 그걸 따라서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구리, 알루미늄, 아연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산업 금속의 가격들이 한 10에서 20% 최근 한 3개월 동안 많이 올라가게 된 거죠. 결국은 이것 자체가 시차를 두고 다시 전 세계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산군에서는 원자재 자체를 늘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 주식 내의 포트폴리오에서는 기술주보다는 소재나 에너지 업종을 같이 끌어올리는 거. 이것이 다 연관이 돼 있는 거다. 그리고 주식 그 사이 꽉꽉 채웠던 채권 비중을 줄여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연관돼 갖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이라고 보이다 보면 지금은 좀 당분간 방향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도 꼭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러한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건드리면 돈 될 만한 데가 많긴 많아졌나 봅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동안에 장 지지부진할 때 그 단타 치는 분들 단타 치는 세력들이 제일 많이 몰린 투흥 있지 않습니까? 흥부석유, 흥하해운 이 두 개가 맥을 못 추는 거 보니까 이쪽으로 안 달라들고도 지금 이렇게 돈 벌 데가 많아졌다 싶은가 보네요. 많이 오르네. 예. 시장 상승폭이 더 커지네요. 상승폭은 더 커지고. 그러니까 지금 전선주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소재 업종에 가까운 네. 또는 에너지에 연관돼 있는 그런 것에 일종의 이제 플락시 투자가 가능한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금 가격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뭐 인도하고 중국에서 뭐 많이 사들인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게 어찌 보면은 미국이 예. 만들어 놓은 이제 상황인데 기억하시겠지만 우크라이나, 네. 러시아 전쟁 발발하면서 예.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죠. 2차 네. 제재하면서 예. 러시아가 해외 사실은 그 경상수지가 늘 러시아도 원자재 수출을 많이 해갖고 전 세계에 돈이 달러 자산이 많았는데 그걸 못 쓰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상태를 보니까 미국에 밑보이면 해외 달러로 갖고 있는 그 중앙은행들의 그 소위 리저브 보유고가 이거 못 쓸 수도 있겠네. 이러다 보니까 그 소위 달러 표시 채권으로 갖고 있던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를 줄이고 이걸 금으로 돌리는 그러한 움직임이 지금 최근 들어서 되게 많아졌다. 그것이 이제 금 가격을 작년부터 사실은 실질금리하고 달리 움직이게 한 가장 큰 원인이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중국 중앙은행이 제일 많이 금을 네. 사들였고 네. 또 폴란드 같은 데가 또 많이 사들였고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가 또 많이 네. 사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중앙은행들이 달러에 구속되는 것에서 일정 부분 좀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달러의 움직임, 미국 달러의 가장 큰 움직임 뭐와 연동돼 있냐면 결국 이 돈의 가격이지 않습니까? 달러의 가치와 연동돼 있는 건데 미국이 돈을 찍어낸다는 거. 결국은 이것은 미국의 재정 적자의 규모, 미국의 재정 부채의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좀 장기 차트입니다. 한 20여 년 이상 된 차트인데 그 짙은 색이 미국 공공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것이 지금 보시면 과거 2000년도 초반만 해도 한 60%대였는데 작년에는 한 130%까지 지금 올라갔고요. 이것이 향후 20, 30년 안에 이게 170%, 180%까지 간다는 게 미국 의회 예산처의 지금 계산입니다. 왜냐하면 재정 적자가 지금 올해만 해도 GDP 대비 한 7% 적자. 그것 때문에 물론 경기는 좀 세지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가 점점 약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금의 가치를 좀 더 높게 사게 되고 그 시차를 두고 어쨌거나 결국은 금 가격이 미국의 공공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방향성하고 같이 가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미국의 지금 재정 적자가 쉽사리 해결되기는 네.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면 금이 다시 한번 지금 상당 기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토대나 여건은 마련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송 대표님 보내드려야 할 시간인데 요거 잠깐만 어떠신가 해가지고 지금 관세청 발표가 나왔는데 이달 들어서 20일까지 수출 11% 증가, 수입은 6% 증가에 불과한데도 무역 수지가 26억 달러 적자예요. 20일까지는.
물론 지금 반도체하고 자동차 이런 쪽 다 전년비 증가율 좋습니다. 수출. 근데 지금 20일까지 26달러 적자 같으면 마지막 열흘 동안에 이게 플러스 돌 수가 있는 규모인가요? 어떤가요? 과거. 글쎄요, 이제 조금 그거는 이제 애매하죠. 뚜껑을 좀 열어볼 텐데 수입이 사실은 오히려 수입이 늘어서 적자가 나는 건 좋은데 수입이 그렇게 성장률이 적어서 말씀하시는 거는 수출이 더 많이 늘고 수입은 더 적게 늘었는데도 적자네요. 근데 그 절대 비중은 뭔가 그 금액 단위 뭔가 더 끄는 뭔가가, 거죠. 어. 근데 어쨌거나 사실은 지금 걱정되는 건 중국이 3월 달에 좀 둔화됐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이제 4월 달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어서 요건 중국하고 같이 연결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최근 외국인들도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